랭키쇼 오나의 지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은 꺾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항상 요즘에 뒷심이 붙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점점 줄여갑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살짝 지금 조금 전에 빨간불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게다가 저는 오늘 시장이 좀 놀라운 것이 뭐죠? 빨간불이 잠깐 들어오길래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던 하이닉스가 이제 좀 아래꼴을 다나보다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네. 많이 밀려요. 그럼 대신에 이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의 급락을 막아줄 만한 다른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가 선두주자가 돼서 막 치고 달려가더니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3%나 오르고요. 거기에다가 제약바이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그렇죠. 6%나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물론 종목별로는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편차 크지만은 예. 지수는 그래도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뭔가 한쪽이 하락하더라도 대안이 생기는 그런 장세라는 점에서 또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면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시죠. 전화 참여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과 함께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랭킹쇼. 오늘은 또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실지 다들 예. 식사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오늘 지역별로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바깥 그렇습니다. 활동보다는 실내에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 좀 지루하게 있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수다수다 하시면은 이 주식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볼까요? 후리지아님 오셨어요. 나비님 안녕하세요.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하셨는데 간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역별로 좀 사건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도 좀 많이 왔고 사실 자는 동안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비 쏟아지는 소리하고 천둥번개 소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오늘도 방심할 수 없는 지금 낮 상황이니까 예.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저희와 이 시간은 재밌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앤님께서요. 남편이 아주 좋다고 사라고 해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사놨어요. 오. FST. 오염되셨다고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셨네요. 프리지아 님도 그저께 사라고 했는데 누가 말씀해 주셨나 보죠? 안녕하세요. 창원상정의권님. 자, 그리고 장지연 님 오셨고요. 맥칸더 부인님께서 상정의 하트를 이만큼 으이. 크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린 님도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고요. 태양과 바람님, 다들 피해 조심하세요. 비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랭킹도 맞춰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오늘의 예. 랭킹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요? 학창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 매년 나오는 랭킹이기는 한데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취업! 취업! 저는 지금 학창시절 얘기하시길래 약간 예. 추억에 젖을 만한 재미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고통스러운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저희 때도 취업은 힘들다고 했고요. 늘상 취업은 어려웠죠. 매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다가 이 취업과 관련해서 뭔가 또 취업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취업 트렌드는 어떤지 사실 이 취업 시장에서 제가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또 그때 분위기와 좀 비교해서 보면 재미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업과 관련된 랭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 보시죠. 자, 오늘 주제 뭔가요?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그룹사 대기업을 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우리 한눈에 딱 들어오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기업들입니다. 네. 예. 매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어디냐, 가장 선호하는 그룹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룹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5곳의 보기가 있습니다. 네. 삼성, 자, 그리고 CJ, 현대차, SK, 카카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시가총액 순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그룹의 회사의 인지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지 같은 것. 맞아요. 이런 거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인가 아니면 이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인가 이런 문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선호도는 아마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때는 그 창호 씨랑 저랑 거의 뭐 비슷한 네. 때잖아요. 예, 저는 비슷한 달라요. 때인데. 저는 섞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 학교를 새로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그 예, 예. 마지막에 그 제가 들어갔던 1, 1학번이거든요. 제가 1, 1학번이라서 제 또래에 비해서 그 시대가 좀 다릅니다. 그러실 수는 예. 있겠네요. 그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어언 이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네. 제가 어문 계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외국계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계 맞아요. 선호하는 친구들이 어, 상당히 많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는데 한국전력 이런 공기업의 인기가 상당했거든요.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 계열이 어문 계열이고 영어학과라서 외국계 쪽 지원하는 친구들 많았고 공사 쪽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 기억에는 카카오가 없었나? 네. 굉장히 좀 중소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렇죠. 아, 보기 5개만 보고도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카카오가 2010년대 초반쯤 그때 가서 생겨났을 때였죠 아마. 예. 그래서 아마 그때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는 어땠는지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사연 재미난 얘기 있으시면 같이 좀 나눠주시고 저희 보기 랭킹과 관련된 부분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나핑님께서 제가 어릴 때는 사자 직업 들어가야 성공한다 했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자, 호도리님, 오늘은 예. 비유는 바이오의 날. 그동안 바이오 강조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님 비유대로 차는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이분을 한번 소환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호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요즘에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그룹사 이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기업들의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혹시 어디로 추측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즘 또 워라밸이 또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워라밸이 또 많이 좋잖아요. 좀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일단 상위권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워라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살짝 예측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상위권에 있을지 김근우 전문가 또 제약바이오 이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밖에 의견으로는 시청자님께서 준호님께서 우와. 한때는 배우가 인기였는데 이야, 저 진짜 어릴 때. 와, 그렇죠. 배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약간 비련의 네.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자, 그리고 으라차차 똥여사님께서 닉네임이 재밌습니다. 내 때는 메가패스 원샷 018. 아 정말요? 메가패스 원샷 018은 뭐예요? KT인가요? 그럼 KT 같습니다. 같은 느낌인데. 통신사죠, 통신사. 그리고 한방님께서는 삼성 오늘 홈런 칠 줄 알았는데 밋밋하네. 저는 삼성이 1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삼성전자. 아니라 네,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데 삼성전자 또 오늘 중요한 결정이 오늘 오전에 있었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 공판과 관련해서 이제 무죄 확정이 났는데 주가 밋밋하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진님은 카카오 얘기 나오니까 예. 회의는 끝난 건가요? 급등하다가 조정이 깊게 나오다 보니까 이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의견 다 저희가 수렴을 해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자,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김수식님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부터 살펴볼게요. 자, 매수 가격은 49,000원입니다. 비중이 적지는 않고 지금 20% 딱 담고 계십니다. 자, 가온칩스의 현재 주가 보면요, 45,350원입니다. 4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하면은 얼마 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니면 올 초 정도에 매수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가온칩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 항상 먼저 이렇게 베이스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실적주들이 우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 이제 후발 형식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죠. 지금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인 그런 형태가 눈에 띄실 겁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실적이 꺾이지도 않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HBM 단 종목들이 먼저 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SK하이닉스부터 해서 HBM 종목들이 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레거시 소부장 쪽이 또 소폭 올라가는 이런 구조. 게다가 이제 키워드 잡히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다른데, 소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니까
기판 교체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죠. 기판 3총사가 또 같이 움직이고. 근데 이 가온 칩스는요, 이 키워드에서 조금 우선순위에 없다.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사한 종목으로는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AD테크나 뭐 물론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후발성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디자인하우스나 설계단 기업들이 그런 건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가온칩스도 실제로 적자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럼 얘네 움직이려면 반도체 다른 종목들 실적주들이 좀 더 올라가는 폭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도체가 시장 최선호주 정도는 돼야 돼요. 최선호 섹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춘추 전국 시대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대장으로 올라가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기분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종목들도 하나의 획을 긋고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AIU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획을 긋고 있고 조선방산, 원전, 전력처럼 산업재 쪽이 있고 또 화장품을 비롯해서 소비재 쪽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돌고 있는 형태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가온칩스 올라가려면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좀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에 한 3개 정도를 꼽았을 때 반도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인데 저는 좀 들고 가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반도체는. 네, 실제로 많이 데이터가 돌아서기도 했고 이번 2분기 실적부터 해서 소부장 중에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서 이제 후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가온칩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반기 뭐 출발했고 제가 뭐 기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55,000원 정도 레벨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별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중을 좀 보게 되면 20%죠. 이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비중 정도 55,000원까지 홀딩을 해보자.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도체가 더 강하게 좀 올라가는 구조, 섹터가 전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조면 좀 더 홀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5,000원부터 분할 익절을 하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에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 급락 나오고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 있기는 한데요. 이 종목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시름을 덜어 놓으시고 55,000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도 넘어서는 이 가격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네,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반도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네요. 맞아요. 프리지아님과 설라님은 예. 테크윙 종목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자, 준호님, 토티비 성시경. 누구? 김구루 전문가님 얘기 아닐까요? 아, 그쵸?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소리 좋고 키도 크고 아주 감미로운. 예. 야, 진짜 많네요. 토마토 TV 성시경. 늦게까지 그래요. 솔로던데 점점점. 왜 제가 타격받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긁힐까요? 아, 1타 2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타격이 좋으시네요. 예. 예. 자, 그리고 행뚜가이드님, 잘 자요, 준호 삼촌. 성시경 따라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네. 위에 보니까 종목 진단 요청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KCTC 박홍근님, 그리고 김옥빈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죠. 한글과 컴퓨터도 진단을 요청해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준호님이 이런 말도 해주셨네요. 날이 시원하니까 다들 점심시간이 기신가 지각을 하신다고요. 자, 이 날씨가 확실히 밖에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그런지 온도는 좀 많이 내려갔죠. 근데 좀 축축하기도 해서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뾰로롱삥님 지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랭킹쇼 효과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1시, 예. 2시. 유가증권 시장도 상승 전환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정도까지 날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랭킹은 취업과 관련해서 내 대학교 때는 어땠지? 이런 생각들.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 메칸도 부인님께서는 현대차는 이 노조원만 좋다고 뭐 이런 그래요? 얘기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과연 어떨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가을이님, 그리고 네. 미카엘님, 꼼지랑님도 반갑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종목이네요. 유튜브 아진님의 종목인데요.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 페이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종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네. 카카오 그룹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와 이렇게 무섭게 올라간다고 싶었는데 단기 급등이 나오더니 그 뒤로는 빠르게 밀립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요 지금 단기간에
반토막 났습니다. 맞아요. 6월 25일 고점이 11만 4천 원인데 오늘 6만 원 이탈입니다. 이거 어제 정도인가요? 이제 반등 좀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11% 급락이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아진님도 매수 가격이 7만 4천 원, 20% 수익 보고도 안 팔았는데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카카오페이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카카오페이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이거 조정이 너무 급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 조정권을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이제 비중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같을 때 사실 더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그런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한 번 더 사면 뭐 비중이 40% 들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변동성 구간에서 과한 베팅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주 크립토 위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보게 됐을 때 지금 크립토 위크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니어스법에 대한 하원 통과가 지금 본회의 남겨두고 있죠. 그러니까 상정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러리티법이 있고 그리고 증권 관련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논하는 거 제외하고도 코인을 증권으로 보게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증권으로 구분을 짓다 보니까 규제라든지 룰을 국가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증권으로 보고 있지 않은 형태인데 결국은 보게 될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도권 수급도 훨씬 더 잘 들어갈 수 있고 또 규제라든지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도 무난해지니까요. 그랬을 때 좀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저는 이게 한 번에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반등 나오면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평단을 낮출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 매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수익 많이 볼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밑에서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실제로 글로벌에서도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반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근데 국내는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춘추 전국시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선발이 안 되면은 그냥 밀려나가는 겁니다.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과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차이점 때문에 이런 건데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각각 달라요. 뭐 결제 관련 종목들, 뭐 쿠콘이나 NHN KCP 같은 종목들 보면은 또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이제 대형주로 구분짓는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쉬고 있고.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를 저는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반등 나오면 언제 팔 거냐가 중요한데 이게 전반 상승이 같이 나오는 구조면은 약수익 정도 보고 나오셔도 되겠다. 이 정도로 의견을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사실 시장성이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 크립토 위크를 기준으로 해서 끝나는 타이밍까지 모멘텀이 좀 더 지속이 될 텐데 그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적절하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제외하고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이 국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실적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글로벌 모멘텀에 지금 의존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을 완전히 우상향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의 구조로 이해하시는 트레이딩의 뷰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 드리고요. 카카오페이 질문 주신 분은 추가 매수 하시기 좀 어려운 비중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약수익 정도권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반등이 조금 나오면 수익 조금 거두는 수준에서 나와보시길 권해주셨네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네. 사실 하루에 이렇게 10% 넘게 밀리면 걱정 많이 하셨을 그렇죠. 텐데 저희 진단이 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미카엘님께서도 맞아요. 네. 카카오페이 하셨는데 혹시 들고 계시다면은 이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부터 네. 아니 이 채팅창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종목 잡담이 진단이. 하나도 없고요. 네. 사담 없고
전부 종목 진단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오후장 되니까 예. 확실히 또 갑자기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도 아,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 테스나도 한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깜짝 안 놀랐어요, 봤던 저도. 종목군들 이쪽으로도 갑자기 또 강하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유한양행도 이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은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뭔가 장 초반에 밋밋하게 출발했다가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 저희가 최대한 많은 종목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랭킹 확인하고 가보시죠. 네. 오늘의 랭킹은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는 어딜까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과연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5위는요, 과연 어떤 회사인가요? 아, 카카오입니다. 네. 오늘 타이밍이 딱 좋네요. 그러니까요. 카카오페이 진단하자마자 바로 카카오가 등장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올해로 15살이 됐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등장을 해서 15살이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요즘에 하도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나오기 때문에 사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들 정도고 초반에는 회사가 작았었는데요. 이제는 계열사가 한 20개나 되는 그런 상당히 큰 대기업 집단이 되면서 또 대학생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는 그런 업체가 됐다고 하네요. 예, 카카오, 사춘기 맞네요. 딱 15살이니까 딱 그러니까요. 그쯤이네요. 중2병. 네. 빨리 이 시기를 겪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근데 슬슬 카카오 그룹주들도 좀 정신 차리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예, 괜찮아질 거예요.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5위를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4위도 한번 추측해 보시고요.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뺏어 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후장 국내 증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을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가 확정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중립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27만 원을 경신했고요. 현재도 8% 넘는 급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NHN KCP가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확대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오늘 18,750원까지 오른 채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4위에는 유한양행이 올라왔습니다. 렉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로벌 매출이 2,5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렉나자는 오스코텍이 개발해서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이 된 약입니다. 유한양행 오늘 14% 급등하면서 13만 원 선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국정과제에 SMR은 포함됐지만 대형 원전은 빠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분은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센즈랩이 올라왔습니다. AI 기반의 보안기술 3건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만원 선 돌파해냈고요. 이어서 7위에는 펩트론이 올라왔습니다. 펩트론의 장기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을 적용해서 개발한 첫 의약품인 루프원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20.68%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고점은 28만 7천 원, 현재는 2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쿠콘이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으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0.7%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위에는 일신바이오 랭크됐습니다. 의약품 콜드체인 공급사로서 오늘은 또 오후장에 강한 상승세가 몰리면서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미르가 12위에 올라왔는데요. 스튜디오 미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5,17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7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톱텍이 올라왔는데요. SK온이 각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설치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톱텍이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일동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동제약 역시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23,8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5% 가까운 급등세 지속됩니다.
15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16위에는 국전약품입니다. 자회사가 동남아 최대 제약사와 항암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7위에는 하나오션이 올라왔는데요. 캐나다 지사도 설립하면서 60조 잠수함 수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4%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81,6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8위에는 우리기술투자가 올라왔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재부각됐지만 현재는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퀀타 매트릭스 올라왔습니다.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구책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20위에는 폴라리스 세원이 올라왔는데요. 로보택시 시장이 확장 모드에 돌입하면서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HBM 시장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내년부터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HBM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었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10년 동안 묵었었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삼성인데요. 이제는 또 한 번 M&A와 반도체 재편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이 역전을 할 시기일까요? 두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홀로 독야청청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골드만삭스의 중립 의견 나오면서 이쪽이 훅 떨어지고요. 반대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탈피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대표 종목의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뭐가 낫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각자 따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둘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도가 많이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필두로 해서 고도화를 진행하려고 하죠. 삼성전자는 실제로 HBM에서는 좀 밀렸고, 다음 모델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파운드리에 적자가 나고 있는 걸 최소화하고 또 저전력 단위로 해서 또 HBM보다는 첨단화보다는 좀 저사양 단위로 해서 캐파를 늘리는 형태의 전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방향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국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선도하는 두 개의 기업이기 때문에 각각 갈 길을 잘 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하루를 놓고 보면 이제 삼성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고, 또 월가에서 CT가 이제 삼성전자를 긍정 평가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 지금까지 좋게 보다가 갑자기 또 중립 평가하니까 하루 정도 수급이 좀 갈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요, 내일 달라지는 것에 또다시 일희일비를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나오는 노이즈에 또다시 일희일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두 개의 기업이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흔들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려갔을 때 어디서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HBM의 실적이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저는 좀 지나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HBM이 결국 경쟁 구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올해 말까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좋다라는 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싼 맛에 좀 더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이 부각받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실적 자체를 훨씬 더 세게 뿜어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이 내려오면은 담아봐야지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도 지금은 너무나도 저평가 영역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여전하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것보단 각각의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의 선택이 아니라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란히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명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고고식님께서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기가 진짜 고시 수준이어서요, 설란님. 진짜, 사실 그렇죠. 제가 원래는 공무학번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신입생 때, 완전 선배들이 취업하고 면접 보고 와가지고, 뭐 수십 군데 떨어졌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 1학번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지독히 어려울까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공계 선호를 하는데 문과생들이 사실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의 문이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라임님, 제 조카는 삼성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우와, 해주셨고. 대단한데요? 그리고 또 고고식님께서도 예. 이렇게 또 대기업 들어가기 어렵다 얘기를 해주셨고, 프리지아님께서는 잘 됐네요. 자식이 잘 돼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본인만 이 취업이 걱정이 아니라 또 네. 집에 취준생 한 명 있으면 눈치 다 좀 봐야 같이 되고. 눈치 봐요. 그리고 설란님, 와, 설란님 아드님께서 네. SK 면접 보고 오셨대요. 잘 되셨기를. 예. 원래 야. 여기에서도 저희 알고님이신가요? 네. 그 며느님 순산 기원 저희가 같이 그렇죠. 해드렸거든요. 마음을 모으면 꼭 합격 됩니다. 기원, 네, 합격 할 겁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어했거든 결과를 기다리는데 처음 도전이라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처음 도전인데 SK까지. 그래도 1차, 2차 합격하는 거 보고 혹시나 싶은 기대감이.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더 설레발을 떨진 않겠습니다. 그죠? 기원할게요. 저희도 예. 마음을 모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1위는 삼성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써주셨고, 굿퀸님께서는 2위가 CJ일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 설문조사 계속해서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주실 수가 있고요. 예. 종목 상담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종목은 진짜 많은 분들이 요청한 그 종목이군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김근우 전문가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해주시니까 네. 이 종목을 더 많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게다가 이멤버 리멤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벌거벗은 종목사 다시 예. 한번 또 회자되는 그 전설의 프로그램, 이제 전설이 돼버린 프로그램, 예. 거기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제대로 단단히 공부했던 그 종목이에요. 한울바이오 파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가자님께서는 35,000원에 비중 10%로 들고 계신다 얘기해 주셨고, 울랄라 제주님께서는 거의 가격 비슷하네요. 네. 29,100원에 비중 15%입니다. 몇 개월 만에 올라왔는데 좀 더 끌고 가도 될까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호코 야옹님께서는 26,400원에 여긴 수익. 네, 비중이 5%로 어제 매수하셨대요. 그래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타이밍 뭐죠? 예. 와, 코코야님 기운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오르는데 와.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 한올바이오파마 보유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는데, 전문가님 또 이 종목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자세하게 종목 진단 해주시죠. 네, 저한테도 이제 애증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이오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커버를 좀 여러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참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국내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는 사실 신약으로 원톱이라고 보셔도 돼요. 따라올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항체도,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가장 첨단화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렇게 밀렸던 이유가 좀 중요해요. 이때 밀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로 한올바이오파마가 물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토클리맙이라고 부르는 한올바이오 1401 물질이 있고 1402 물질이 있는데, 1401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결과값이 나왔는데 위약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위약 평가가 좀 높다 보니까 이거 물질을 바꿔야겠다 해서 실제로 물질 변경을 시도합니다. 미국 FDA에서. 임상을 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 장인 절차가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런 결과값이 나오다 보니까 밀렸어요. 근데 이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 많은 분들께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 가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원래 하반기 초반부에 나와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 연말로 미뤄졌거든요. 그 말은 이미 하반기는 출발했고 연말까지 잘 홀딩한다라면 좋은 결과값을 기대할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한올바이오 파마랑 똑같은
기존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아제넥스라는 기업이에요. 아제넥스가 사실 지금 걔네는 상용화했습니다. 근데 하노르바이오파마가 지금 데이터 값상 베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출시하게 되면은 시장성,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걸 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건데, 아제넥스 시총이 지금 한 30조 정도 돼요. 하노르바이오파마는 뭐 2조 얼마 되죠, 지금. 그러니까 갈 길이 멀었습니다. 똑같은 거 하고 있고 데이터는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뭐 30조까지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 대비 과하게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제넥스가 지금 팔고 있는 약품 같은 경우는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금 2조 단위로 찍혀요. 똑같은 약입니다. 사실 똑같진 않고 한올이 좀 더 좋은데. 그래서 140이 데이터만 잘 나와주면 이게 연말 12월 타겟이거든요. 12월까지 홀딩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값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과 나오기 전에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결과 나온다라면 10월, 11월 정도 됐을 때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랬을 때 끌고 가셨다가 결과는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약이고 그 전에 딱 파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보다는 기간상 11월 정도에 매도하는 걸로 홀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오늘 왜 올라가나요? 오늘 뭐 재료 붙은 거 없죠. 오늘 바이오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실제로 그동안 좋은 기업이었는데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누워 있었죠. 그래서 그거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재료가 없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같은 플로우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섹터 단위로도 수급이 잘 차오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다 올라간 다음에 그거 살까요 말까요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누워있을 때 좋은 애들 잘 담아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지금 바이오 살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거꾸로 하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내려가는 쪽에 관심 두셔야죠.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하게 의견 드렸고, 뭐 지주사나 상법 계정 수혜주들도 노이즈가 끝난 게 아니고 밸류 프로그램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쪽에 또 관심 두는 겁니다. 항상 올라가는 쪽에 관심을 두는 거는 올라간 다음 조정권에서 언제 살까를 관심 두는 거지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노르바이오파마는 지금 단계에서 바이오 올라갈 때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데이터 값이 시장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은 12월 타겟으로 다음 재료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매도하는 것까지 홀딩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설명 더 하면 한 1시간, 2시간 더 채울 수 있는데 요약해서 이 정도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시간, 2시간 더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땐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바이오가 이 상반기에는 약간은 부진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더 갈 수 있다.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한 11월 안팎까지 보신다면은 이 세 분 모두 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할게요. 네, 아주 정확하면서 또 냉정한 진단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볼 텐데요. 슈팅스타님 오셨군요. 그리고 설란님까지. 오늘 채팅창 분위기 굉장히 훈훈한데요. 예상치 못했던 네. 이 대학생들 취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식분들이 취업하는 세대가 돼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있는 이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설란님이 오늘 거의 주인공이 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좋아요. 방소나님께, 소나기님께서도 올 2월 달에 아드님이 뭔가 이런 이 취업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밖에도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숙자님께서는 아드님이 현대차 그룹 다니신다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수익이 좀 덜 나도 배부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식 농사를 하긴 그래요. 뭐 이 취업만 잘한다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좋은 회사 다니면 좋죠. 예. 그랬더니 카이로스님께서 워라벨이 훌륭한 현대차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현대차가 인기가 많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대기업 연봉 평균 1위가 현대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부러워지는데요. 현대차. 그랬더니 아까 전에 예. 호도리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매일 이 대기업 점수 매기는 토마토에 취업한 창호행위 위너라고. 제가 점수를 매기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예. 중계만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해주세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요, 네. 유튜브 라임님의 종목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점수 매기는 분이죠. 이 증권사. 아. 자,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예. 매수 가격은요, 7,100원.
7%, 라임님은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부스터님도 이 종목 갖고 계시는군요. 네. 하나투자증권 6,800원에 20%입니다. 두 분 다 소실 구간이시네요. 게다가 두 분 다 가격이 좀 높아요. 요즘에 증권사들이 다 단기 급등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급등한 그 끄트머리쯤에 두 분 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라임님은 7%, 부스터님은 20%를 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오늘은 좀 약간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아보죠.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 증권사 쪽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려한 그대로죠. 지금 상담 주신 분 용기 내서 상담 주셨을 텐데 제가 잔소리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면은 주식시장에서 못 이겨요. 남들 다 좋다 그럴 때 남들 다 좋아서 꼭대기에서 이거 사내 만회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다 잃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누워있고 쉬는 애들 위주로 관심 두셔라. 그리고 짧게 단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간 투자했을 때 내가 어디서 유리한가를 보셔라. 이런 의견을 막 자주 드리는 건데 전형적으로 꼭대기에서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좋은 종목을 사도 똑같습니다. 결과가. 네. 항상 걱정해야 되고요. 항상 심리에서도 밀려야 되고요. 이거 뭐 추가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물려서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을 좀 우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 대비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밸류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지금 STO 관련 모멘텀도 받고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지금 상법 개정 수혜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을 모방한다고 봤을 때 목표치가 PBR 0.8배인데 이미 0.8배가 넘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저는 이제 관심에서 지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즉에 사뒀다가 사두고 오래 나가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남들이 이제 수익 보는 자리에서 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과감하게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부터 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등 먹고자 지금 홀딩하는 것보다는 이미 잘못 잡힌 평단을 기다림으로써 발생한 리스크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들이 이제 막 출발하려고 들거나 출발하려고 드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또 가격 메리트 주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차라리 그쪽으로 시야를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기 내셔가지고 신청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만 이 종목은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서 잡을 생각 말고 그거는 보내주고 내가 다른 투자자 대비해서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 갖지 않지만 좋은 애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가 조금은 아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애정의 잔소리를 같이 곁들여 주셨는데 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 취업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제 취업에서 좀 멀어지신 분들은 자제분 이야기 그리고 또 주변에 이 취업과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번개님은 따님이 공사시잖아요. 최고의 직장. 그렇죠. 공기업. 그러니까요. 최고의 지금 선호하는 직장이죠. 그리고 좋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뭔가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자제분의 직업군으로 네.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뭐야 이거님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공사 힘들어요. 이렇게 또 나눠 써주고 계시고 네. 공기업이 더 나아요. 뭐 굉장히 많은 취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유독 눈에 띄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왜요? 이종복 TV님 하다 저런 걸 문제로 내는겨? 오늘은 모든 진단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이종복 전문가님 오시는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 매일 합니다. 그렇습니다. 5일을 해야 돼서 이제 사실은 소재가 가끔 고갈될 수도 있으니 예. 또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양질의 랭킹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네. 한번 4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그룹사입니다. 5위는 카카오였고요. 네. 과연 4위는 어딜까요? 자 4위는 바로
SK였습니다. SK가 먼저 나오네요. 예. 자, SK 참 좋은 기업인데 오늘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오늘 SK 그룹주도 정말 많이 밀립니다. 하이닉스가요, 와, 8%가 넘게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SK 스퀘어, 뭐 지주사 SK 전체적으로 빠져요. SK 그룹주들이 오늘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도요, SK 그룹 내에서도 어떤 회사를 가장 선호하냐라고 했을 때 이 60%가 넘는 이 응답자가 SK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역시. 확실히 그룹사 내에서 연봉도 높고 그리고 또 이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일단 이래요. 그래서 네. 그런지 하위권에 좀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이 있는 종목도 좋고요. 오늘 잘 가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네. 다양하게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4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함께 남은 시간 저희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보이는데요. 이종국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전문가님, 오늘 주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글쎄 뭐 저거는 네.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내기는 좀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또 카카오가 나는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대학생들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답을 맞출 수는 있죠. 내가 여러분들 이 랭킹 맞추는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3등, 4등, 아니 4등, 5등을 알기 때문에라는 얘기 해줬잖아요. 딱 보면 삼성, 현대차, CJ 딱 봐도 내가 현대그룹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네네. 내가 현대그룹 출신이지만 내가 현대전자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네, 현대전자 출신이지만 삼성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어머, 이 고백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 왜냐면 듣는 얘기인데. 왜냐면 우리 현대는 자동차, 조선 이런 거고 삼성은 반도체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거는 뭐 근데 의외로 CJ가 복병이 CJ가 평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 회사가 생각보다 평판이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헷갈리긴 헷갈린데 나는 네. 삼성인데 의외로 대학생들은 CJ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CJ하고 삼성 같은 데는 복지가 상당히 좋은데 급여도 높고 네. 현대차도 급여도 높고 복지도 좋긴 좋은데 우리 이미지적으로 그죠? 현대차는 조금 거칠고 삼성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CJ 아니면 삼성이 1등인데 색깔이가 근데 나는 삼성이 1등일 것 같은데 내가 삼성전자를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삼성바이오도 경배하는 주식이고 그렇죠. 삼성이 1등이고 CJ도 어쨌든 삼성 계열하고 비슷하니까 CJ가 2등, 현대차가 3등일 확률이 목소리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냈어요? 네, 제가 출제했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준비한 상정 건 앵커는 세 글자보다는 두 글자 좋아하는 거 맞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저는 유도하시다니. 1등 참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1등이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 삼성이 1등이지. 시가총액도 1등이고 뭐 오늘 예, 주가도 1등 좋고. 삼성이요. 삼성전자가 아니 삼성이 1등이고 예. 그다음이 CJ가 2등, 그다음에 현대차가 3등.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 CJ, 현대차 순서 듣다 보니까 일단 설득은 좀 되거든요. 자, 요 확률 순위를 이따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 없어요. 지금 삼성중공업 하늘로 날아가고 제약주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당장 오늘은 나도 양보 안 해. 잠깐 그리고 여기 수원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수원 야구장 근처에 사는 분이 만약에 야구장 날씨를 정확히 알려줘서 오늘 프로야구 할 수 있다 없다를 알려준다. 네. 내 진짜 마음 내키는 대로 실시간으로 또 종목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초성으로. 오, 네. 제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모둠진단. 이거? 네, 지금 수원에 모둠진단. 계시는 네. 예, 모둠진단
요번에 적중률 알죠, 여러분? 유창호 앵커가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유한양행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서 그쵸. 죄송하다고 하면서 맞아요. 전문가한테 와. 지금 날라가잖아? 그죠? 예. 제약주 아직 살 주식 2개 더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오호. 일단 무조건 2,555명을 맞추세요. 2,555명이요. 네. 예, 당장 라인 나우. 그리고 모둠 진단으로 한 종목 몸풀기 하고 바로 모둠 진단 하세요. 예. 지금 종목들 날라다니는데 대신 알겠습니다. 지주사나 꼭대기 주식은 한 종목으로 물어봐야 돼. 그건 모둠 진단하면 좀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제보가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캔들키님께서 수원 B 소강 상태 좋습니다. 야구 아마도 이러면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리고 마니아들님께서는 수원으로 출발해야 하나 하셨는데요. 몽고메리님도 와. 수원에 계시는데 오락가락 한다고 이렇게 수원 해서 사는 분들 많아요. 풀코수다님께서도 거의 그쳐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대중의 여론은 좀 그치는 것 같다. 소강 상태다 의견 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2,555명까지 들어와 주시면 뭔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벌써 지금 2,100명 다 됐거든요. 네. 순식간에 2,5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 슬슬 시동을 걸어볼까요? 네. 종목 상담. 일단 한 종목은 하나만 보고 뒤에 저희가 묶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종목이요. 박홍근님께서 올려주신 제약바이오의 펩트론입니다. 이것도 오늘 굉장하죠. 예. 지금 펩트론 94,000원에 비중 10%. 원래 잡으신 가격이 있네요. 1차로 19만 원, 그 다음에 23만 원 이렇게 보고 전략을 좀 세우셨대요. 그리고 또 3차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수익을 좀 많이 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약바이오가 오늘 워낙 좋아서 한 종목 더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자님께서는 셀트리온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상승세 탈까요? 하시면서 16만 1,500원에 비중 35%. 비중이 좀 높으세요? 35%. 상승은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종목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부터 출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펩트론 2분 지금 보면 1차, 2차 막 이렇게 왔잖아요. 매수 단가가 낮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때 모둠 진단할 때 내가 긍정으로는 얘기했으나 변동성이 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약주가 지금 시세가 바뀌면서 그냥 날아가거든요. 이거는 고삐가 풀린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종목이가 이 주식의 목표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위치에서는 앙돼요. 알죠? 앙돼. 이거는 이제 이분은 1차, 2차에서 익절을 했고 매수가가 94,000원이고 지금 이쪽 비만이나 이쪽에 대장으로 치고 가니까 기본 30만 원 넘겨야죠. 내가 봤을 때는 30에서 35거든요. 이 펩트론 질문하신 분. 대신 여러분 이거 35까지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서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대신 이렇게 갈 만한 제약주 넘치니까 아시겠죠? 1차, 2차 청산 상태에서 지금 상태면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하는 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격 법칙이라는 목표치 산정법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뭐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조금씩 하고 그러는 게 여기가 슈팅이거든요, 원래, 여기가. 근데 이미 이제 슈팅이 걸려버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도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 대략으로 따져도 10만원, 22만원, 23만원에 13만원에 조금 더니까, 여기 20만원에 13만원을 더하면 33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거 지금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 1차, 2차에 익절이 있었으니 이 정도면은 30은 넘어야 되는 거고 33 언저리가 나오지만은 가격적으로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면 단기 저항받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제일 아까운 거죠 여러분. 이 주식이 원래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하고 할 때마다 목표가 되게 높게 얘기하는 주식이고 얼마 전에도 진단했던 거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게 상법 개정 수혜주도 될 수 있고 하면서 이것도 아마 미스터 진단에서 언급이 들어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17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좋은 자리가 되는 건데 유한양행 미워 그리고 저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이 날아가니까 셀트론이 안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가요. 다만 기술적으로 19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가
1차 저항. 아까 펩트론 하신 분처럼 이분 19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에서 일부 익절. 그다음에 이분은 단기만 물어봤으니까 나 중기는 비싼 사람이요. 얘기 아니야. 단기만 물어봤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단기 중기 전략 욕심내라고. 자, 단기 19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 거기가 1차 저항으로 보이는데 중기는 어마무시하게 더 크게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참고하시든 말든 시청자님의 몫이고, 오늘 한화이글스하고 KT 위즈가 야구를 한다. 그러면 앞자리 바뀌고 한참 더 올라갑니다. 끝. 네. 야구랑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나요? 관계가 좀 있나요? 예. 자, 예. 첫 번째 이렇게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네. 와, 훨훨 날아가고 있는 펩트론과 그리고 대표적인 아주 묵직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까지 같이 살펴드렸습니다. 펩트론 지금 수익 내신 부분도 축하드리는데 3차로는 한 33만 원 정도까지 3만 원 위에서 가격 잡아주셨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20만 원 선 언저리에서 일부 익절,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여기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때 이종목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팁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너무 소극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단기도 궁금하고요. 저 중기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면 물어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잠시만요. 네. 조금 전에 2,200명 넘게 와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확 줄었죠? 지금 2,300 가깝게 되는데 그렇군요. 저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잘못해서 2,271분 2,300명 가까이 와주셨는데 예. 2,555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채팅창 지금 불이 나고 있고요. 자, 이 손 흔들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오늘 모든 진단으로 정말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날아가고 혹은 또 급락하는 이쪽에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쪽이 반도체잖아요. 이쪽으로도 종목 진단 신청이 워낙에 좀 많아서 모든 진단 이번에는 IT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9%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또 삼성전자는 고점 높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원익QNC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분이 지금 쿨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21,000원의 비중 3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은 현재 약간의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초롱초롱님께서 PSK홀딩스 신청을 해주셨는데 PSK홀딩스 매수하신 가격은 37,000원, 비중 15%. 역시 약간이긴 하지만 좀 손실 구간이세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반도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 바모스님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 뭐 큰 차이는 나진 않고요. 13,500원에 5%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 밑에서 잘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할까요? 5% 갖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중장기 목표로 부탁드립니다.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시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란초님의 오랜만에 봅니다.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죠. 12,500원에 30%. 네오셈은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손실이 꽤 크거든요. 현재는 8,000원대입니다. 비중도 30%. 1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1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속 시원하게 진단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반도체 4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 토마토 페리 종목 더 많이 줘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저 막 이상한 거 막 잡주들 뭐 소외주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냥 싸그리 다 주세요. 저거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선 원익QNC부터 몇 말씀 드리면요. 너무 위치가 좋은 주식들.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대신 여러분, 내가 마켓텐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신한세도 얘기했는데 요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내려온 기간이 되게 길고 지금은 옆으로 긴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소외받는 거고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좋게 얘기한다고 막 살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원수 맞춰.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익QNC
너무 좋아요. 지금 위치가. 이런 거가 근데 30%가 많긴 많은데, 한마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분도 21,000원이면 여기 어딘가요?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폭락할 때 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쪽 어딘가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하고 비슷한 거 중에 내가 갖고만 가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게 LBLB, DLB잖아요. 이 DLB가 지난 한 1, 2주 전쯤 여기 어딘가에서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저항권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갖고 가면 돼요 하면서 진단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상승 추세라 빨리 간 거예요. 이게 가수는 B, 반도체는 DLB 했던 바로 그 주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한 건데 원익 QNC도 마찬가지예요. 원익 IPS가 더 잘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익 QNC 비중 많은 것과 매수한 지점은 한 소리를 해야 되지만은 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면서 30% 갖고 있으면서 추가 매수 물어봐요. 이런 우후훗 그 용기 칭찬해. 더 사야지? 대신 10%만 더 사세요.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익절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물어보든 말든 하세요. 원익 QNC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SK 홀딩스. 이건 홀딩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왜 안 가는겨?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단이 높잖아요. 그죠? 37,000원이면은 못 산 건 아니네요. 15% 전문가님의 고견 반도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거 말고 또 뭘 갖고 있는 게 여기 그걸 써먹을까요? 내가 6월 말 때 반도체 진단해 줄 때 소부장 왜 이렇게 소외받는겨 해갖고 누가 글 써갖고 소외받긴 뭐가 소외받냐고 하면서 잘만 가는구만 해갖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한 손에는 이거 지금 종목을 보고 있고 한 손은 설명해서 내가 지금 못 찾는 거지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PSK 홀딩스 37,000원이면 못 산 거 아니고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의 등락 혼조는 있을 수 있네요. 그치만 아주 가볍게 사뿐히 한화이글스가 후반기 3연승을 만약에 4연전을 3승 1패를 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31일 안에 이 45,000원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뭘 걱정해요? 이런 거. 그죠? 예.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 더 사버려야지. 이걸 더 사버려야죠. 좋은 의도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AI 향 중에 요게 위치적으로는 훨씬 더 뷰티풀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13,500원에 아이고 13,500원이고 또 오픈 언제쯤 추가 매수는 언제쯤 추가 매수요? 지금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중기가 아니고 단기로다가도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이네요? 눈빛을 보세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진전기 내가 진단해 줄 때 일진전기를 어떤 분이 꼭다리에서 물어가지고 이거 진단 물어봤을 때 내가 웃으면서 더 사라고 하고 막 그랬을 때 김수경 앵커가 웃음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하면서 그 눈치를 팍 채더라고요. 우리 박상정 앵커도 눈치가 아주 저기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과 표정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쌤, 네오쌤. 이 주식은 이름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세요. 지금 보면 오쌤이도 똑같죠? 나는 이쌤이야. 그죠? 예. 요게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내가 DY, 그 다음에 떼꾸잉, 요런 종목을 진단해 준 적이 있거든요. 얘들도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너무 세서 못 가는 거예요. 나빠서 못 간 게 아니고, 너무 세게 올라와서 단이 높아서 지금 주춤거리는 거거든요. 12,500원 30%면, 아마 이제 이분은 내가 진단해주면 죽어도 정수리 매수는 안 하겠죠? 갈 때 됐어요. 가게 되면 11,000원대 쪽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비중도 30%잖아. 여러분, 나는 심택 46,000원에 물리신 8학년 3반 할머니, 심택이 46,000원에 물린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것도 살려주는 사람이요. 비중 5%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초보자들은 10에서 15% 사는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지금 진단 의뢰한 반도체 종목들은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갈 주식들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두 달 마치겠습니다. 네, 네 종목 모두 다 잘 올라갈 수 있고 게다가 심지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두 달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시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 종목 진단해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래 거를 길게 다니면서 그 사이에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네. 빨간불 들어왔어요. 게시판에 그린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김지연님, 유한이랑 바팜, SK바이오팜이겠죠? 물려서 손절할까 생각했는데 전문가님 말씀 듣고 꾹 참았더니 해뜰 날이 오네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지연님, 이 행복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가져가세요. 네, 저희 반도체 모둠 진단 해드렸고요. 이어서 또 모둠으로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 시간을 약간 드릴게요. 그 사이 많이 올려주시고 또 친구분들 다들 함께 지인분들과 함께 2,555명 저희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랭킹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 네. 3위입니다. 카카오와 SK보다 더 인기 있는 회사입니다. 어딘가요? 현대차? 아까? 이종국 전문가님 3위 현대차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일단 요거는 정답이 딱 나왔군요. 네. 전문가님, 초기 들어맞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2550도 넘어갈 것 같고 예. 네. 바빠요. 종목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런 그러면, 거 예. 근데 하나만 뭐죠? 현대도 좋아요. 그럼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안 좋은 종목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종국 전문가님이 프로야구에서 한화가 계속 1등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뭐 주신 종목군들도 날아가고 시장 좋고 하니까 네. 그러면 요번에 종목이 또 묶음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저희 그거 한번 가기 보겠습니다. 전에 일단은 1시간 동안에 우리 변화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4위에 삼성중공업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그룹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18,990원 선까지 오른 삼성중공업 현재도 4%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현대약품이 올라왔는데요. 암세포만 죽이는 차세대 혁신 항암제로 국가신약 R&D 생태계 과제 선정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이뮤논시아가 새로 랭크됐습니다. 유한 양행이 급등하면서 자회사인 이뮨온시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면서 현재는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강동 CNL이 올라왔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시멘트 관련주가 주목받는 걸까요? 각종 건축과 토목공사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는 강동 CNL 오늘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위에 블루엠텍도 올라왔습니다. GLP-1 계열의 치료제가 당뇨와 비만 환자의 치매와 사망률까지 낮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위고비 유통사인 블루엠텍 오후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관련주들의 전망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그 열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느새 이 얘기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어젠가요? 호나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갑자기 시간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 AI 소프트웨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요 얘기 좀 간단히 전해주시죠,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AI도 되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나는 AI 신봉자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 효과가 떨어지거나 끝이다 이건 아니고 왜 저쪽이 소외받느냐면 요새 계속 얘기해주는 지금 고배당 플러스 지주사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되게 양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합지수까지 급등해 있고요.
그러니까 기타 주식들의 매수세가 쏠려서 그쪽이 못 간 거지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저쪽이 끝난 거나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때마침 지수도 지금 이제 기존처럼 급등하거나 팡팡팡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에 부담을 느끼고 조금 주춤거리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안간 쪽으로 매수세가 쏠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약주가 딱 때마침 이 제약주도 관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도 줬고 막 이런 거 줬죠.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이나 이런 거 날아가는 게 쟤들은 실적을 겸비한 애들이에요. 거기에 신약 모멘텀까지 가가지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막혀 있고 종목들이 날아댕겨서 소외받는 거지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나는 조만간에 AI도 순환매가 나와서 세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기간을 얘기하면은 지금이 7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FOMC가 7월 말 부분에 있거든요. 늦어도 다음 주 중후반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AI 쪽도 잘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도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관심권 내에 가져갈 만한 종목군이다. 지금은 조금은 부진하지만요. 같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이제 슬슬 갈 타이밍이 온다고 하니까 이쪽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대감 슬슬 가져보시죠. 일사천리님께서 이스트 소프트 좀 움직이길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요. 또 때가 그렇습니다. 오겠죠? 자, 그리고 2,555명 와주시면 또 도움되는 한마디 남겨주신다고 했거든요. 2,431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종보 전문가님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진단이 이거 잠깐만요. 6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6종목이네요. 전 순간 5종목으로 봤는데 저희 그러면 세 개 스피드 진단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게다가 종목도 많이 다른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먼저 빨간맛님께서는 STX 엔진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조선이군요. 이 종목 사신 가격이 26,900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15%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좀 손실 구간이죠. 현재가는 2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광밴드 양봉축제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이에요. 성광밴드는 31,300원에 비중 10%,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전략 어떤지 질문해 주셨고요. 예.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OY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종목 오늘 좋죠.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조선 기자회 쪽 갔다가 방산 가나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9만 원에 네. 사셨습니다. 오. 아마 살 때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20% 단기 중기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나비님께서 보내주신 한화 시스템 방산이기도 하고 조선주로도 같이 움직이기도 하죠. 54,930원에 5%입니다. 현재는 매수가와 비슷한 수준이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한번 갈 때는 좀 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222님의 종목인데 원전 대장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5,000원에 20%. 이분 단기로 보시네요. 짧게 승부 보고 나오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숨을 고르는 타이밍에 단기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비행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봐가지고 뭔가 찾아봤는데 원일 TNI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원전 해체에 관련된 원전주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큰 종목이지만 원일 TNI는 작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27,020원 그리고 10% 비중인데요. 자, 원일 TNI까지 원전주 매수가보다 좀 낮아진 상황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조방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개 종목 봐주시죠. 증권 역사상 최악의 난이도, 이것도 스피디하게 한 종목을 해도 부족한데 6종목, 이거 역사에 남을 진단이에요. 종목이 뒤죽박죽이고 내가 그냥 잡주나 소외주 얘기하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2,500 와도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갈게요, 여러분.
우선 지금 보면요. 조선주는 내가 삼성중공업 하나 진짜 이거 하나 찍어서 대놓고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지금 신고가잖아요. 근데 이분 보면 이것도 내가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항상 여러분 이종복이가 어떤 종목 진단 왔을 때 비중 많을 때 하고 정수리 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이분은 정수리고 그나마 15%라 다행이에요. 이거 추가 매수죠. 대신 반등 나올 때 2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고비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장기로 가고 싶다. 이분은 장기도 없고 단기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악의 난이도라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토마토 필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거는 나중에 빼서 할 거 없을 때 해주든지 아니면은 매수가 비중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다음에 종목을 줄 때도 한쪽 섹터 위주로 주는 게 좋아요. 자, STX 엔진은 지금이 저점권에 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고 주식을 살려면 이런 위치에서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길들이세요. 대신 여기서 양봉 날 때 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매수가 높은 거 꼭 한마디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의견이고요. 2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이다. 그 다음에 성광밴드 요건 주가가 충분히 밀렸죠. 그죠? 근데 이분 매수가가 31,000원대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이런 건 나는 칭찬을 해준단 말이야. 그죠?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추가 매수고 기본적으로 33,500원에서 3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고민 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이제 가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건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이것도 하나는 하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보다 보면 80만 원대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89만 원이면은 여기 21선 언저리에서 간드랑간드랑 거릴 때 매수를 한 거야. 차라리 그걸 깼을 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는 살려면 85만 원에서 80만 원 언저리겠죠. 그다음에 단기 중기.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85만 원, 8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지를 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황제주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대신 100만 원 이상으로 가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목표가 산정은 안 할게요. 100만 원은 넘어갈 수 있다. 요 정도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에요. 이 한화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요런 게 지금 지지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수와 종목의 위치가 약간의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약간은 흐를 수 있어요. 그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면 이건 절호의 매수 기회.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1부, 2부는 FM인 거예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되죠. 대신 5%만 더 해서 10%를 맞춰놓고 향후에 주가가 흔들리면 거기서 20%를 더 사는 이런 전략.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얘도 65,000원에서 70,000원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러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이거를 매수해서 단기로 물어봅니까? 전망이 어디 있어요? 단기가. 내가 봤을 때는 손해는 안 나요. 대신 요것은 매수가가 조금 비쌉니다. 두산 에너빌러리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사이에 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약간 처지려고 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중기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 필요 없어요. 다만 손해나고 팔 주식은 아니니까 이종복은 두산 에너빌러리는 단기는 진단 의미 없고요. 지금 현재 시점도 보유자 영역이고요. 주가가 6만 원 언저리로 밀리거나 그럴 때가 매수해서 중기로 갖고 가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익 이게 신규주인데요. 이 주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있고 없고가 여기서 나와요. 다만 27,000원 10% 저점에서 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개월, 2개월이란 말이야. 그럼 다음 달쯤 가면 3개월, 그 다음에 그 뒤에 3개월이면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모가가 지금 보면은 13,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짧게 본전 언저리에서 3만 원대로 올라가면 일단 익절한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토마토 펠의 욕심쟁이야. 지금 2,500명 넘어가면 종목도 추천한다고 했는데 6종목을 나를 너무 믿는 거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네, 겸손한 우리 전문가님.
다 완벽하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제가 말을 뭔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끊고 전문가님 2,600명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추천주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급하게 해놓고서 그냥 자 얘기해드릴게요. 초성으로 네. 지금 당장 살 만한 제약주는 이미 방송 중에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올바이오라는 주식 있잖아요. 이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올바이오 그다음에 SK바이오 같은 게 흔들리거나 주춤거리면은 여전히 지금도 매수해도 되고 신규적으로 녹십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녹십자가 처음으로 올라간 이게 지금 방송 중에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대신 녹자 들어가고 십자 들어가고 그죠? 자자 녹십자라는 주식도 소외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조금 주춤주춤거릴 때 관심 가져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과에 두산 테스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두산이 들어가는 테스나자 붙은 주식이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재가보다는 조금 눌릴 때.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 LOT자가 들어가고 백컴 말고 백큐 그죠? 1,900원대 있거든요. 요런 주식이 조금 주춤거리면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주 다 상세히 생각보다 더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바쁩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남은 시간 전략 간단히만 짚어주세요. 전략이 있습니까? 없지? 대신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시장이 너무 강한 게 좀 의구심이 들지만은 지수가 오늘도 426 찍고 움직였거든요. 이 시간에도 얘기하고 뭐 내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종합이 427에서 425 언저리에 왔을 때가 지수가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지금 430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있는 주식을 가져가도 좋은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요. 그래서 종합은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로 얘기하면은 흔들리더라도 3,300은 본다. 요 전략으로 좋은 주식 많으니까 정수리만 사지 마시고요. 관심 가지시면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또 시장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하시면서 꼼꼼하게 팁까지 주시는데 오늘 저희 그럼 마무리하는 시간 랭킹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과연 어디일지 어디죠? 1, 2위 공개해보죠. 자, 1위는 삼성이군요. 삼성전자가 잘 가서 그런가요, 오늘? 삼성, CJ, 현대차까지 이종국 예. 전문가 나란히 맞춰주셨고 이 삼성그룹 내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또 CJ는 올리브영 인기 많았습니다. 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박상정 앵커 좀 더 얘기하라고 했더니 또 말이 중간에 끝내요. 여러분 삼성전자 아름다운 주식이고요. 삼성전자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오늘. 맞아요. 이 주식이 네.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면서 간 거고요. 삼성전자도 7자 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저 정도야 뭐 나는 삼성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왜? 최고니까. 이 바닥 최고는 이종복.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야구합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와,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이게 마치는 것도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 2시 26분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2,500명이 넘게 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랭킹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